왜 새벽에만 다리에 쥐가 날까요? 왜 낮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손끝이 저릴까요? 왜 아침에 먹은 마그네슘은 효과가 약하게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서도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사실 마그네슘의 효과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미네랄과 신경이완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대학에서 영양생화학을 가르치고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과 상담하면서 마그네슘 복용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같은 제품, 같은 용량이라도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드시는지에 따라 체감하시는 변화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로 근육과 신경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완과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바로 이 생체 리듬에 맞춰서 마그네슘을 드셔야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 리듬에 맞춰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반응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 실전 루틴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쥐, 손발 저림, 뒤척임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거나 손발이 저리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큰 이모의 이웃에 사시는 72세 박선호님은 밤마다 종아리가 뻣뻣해져서 자다가 깨곤 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잠자리에만 누우면 종종 근육이 당기고 손끝이 얼얼해지는 증상이 반복됐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들으셨대요.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불편했죠. 박선호님은 마그네슘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로 아침 식사 후에 다른 영양제들과 함께 한꺼번에 드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효과를 별로 못 느끼시고 밤만 되면 증상이 나타나니까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저녁 루틴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마그네슘을 고정 시간에 드시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끊고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단 2주만 해보시자고 권해드렸죠. 놀라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에 쥐가 나는 빈도가 뚜렷하게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묵직하고 뻐근했던 느낌도 많이 완화됐고요. 박선호님은 이제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마그네슘을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였다는 점입니다. 같은 용량, 같은 제품이라도 복용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확실한 차이가 났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 조정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조금만 바꾸는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효과를 제대로 끌어올리는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연스럽게 이완과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낮 동안 긴장했던 신경과 근육이 풀어지면서 잠들 준비를 하는 거죠. 바로 이때 마그네슘이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고 근육 이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가 정말 중요해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저녁 시간대에 마그네슘을 섭취했을 때 이완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수면 관련 연구들에서도 수면 전 이완 반응이 강화될 때 마그네슘의 체감 효과가 높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지한 님도 저녁 고정 복용으로 바꾼 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녁 9시 전후 본인의 취침 시각에서 2시간 전을 기준으로 복용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통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9시쯤이 적당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늦게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리듬에 맞춰서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은 평소 취침 시각이 몇 시인가요? 그 기준으로 2시간 전을 한번 계산해서 표시해 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에 저장해 두시면 잊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복에 드시는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을 빈속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식사 직후 바로 드시면 일부 형태의 경우 흡수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한두 시간의 타이밍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국내 소화기와 영양 가이드를 보면 위 자극을 줄이고 흡수를 돕기 위해 식후 적절한 간격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양 권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요. 실제로 74세 이서한님은 공복 복용 시 더부룩함이 있었는데 식후 한두 시간으로 바꾼 뒤에는 훨씬 편하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60분에서 120분 사이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간격을 조금 더 두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알람을 하나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형태 선택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그네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특징이 달라요. 먼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산화형은 함량 대비 가격이 낮고 장내 수분을 끌어당겨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해외 영양 자료를 보면 산화형은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박영수님은 변비 개선에는 만족하셨지만 속이 계속 더부룩해서 다른 형태로 바꾸셨어요. 만약 변비 때문에 산화형을 선택하신다면 일시적으로 활용하면서 본인의 반응을 꼭 체크해 보세요. 위가 예민하신 분은 용량을 줄이거나 형태 자체를 바꾸는 게 낫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불편한 증상이 변비인가요? 아니면 근육 긴장인가요?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떤 형태를 고를지 판단하시기 쉬워요. 다음은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즉 구연산 결합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위 부담이 비교적 적고 체감이 부드럽다는 평이 많아요. 국내외 영양 분야에서 위산이 적은 시니어분들에게 권하기 쉬운 형태로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66세 최미정님은 시트레이트로 바꾼 후 야간에 종아리가 당기는 증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드시는 방법은 역시 저녁 식후 한두 시간에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묽은 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용량을 조금 낮춰서 시작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은 저녁에 속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묽은 증상이 있으신가요? 본인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셔야 적합한 형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이건 아미노산 결합 형태인데 체감상 부드러운 이완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해외 영양 권고를 보면 수면과 긴장 완화를 목표로 사용할 때 글리시네이트를 자주 거론합니다. 73세 장대훈님은 이 형태로 바꾼 후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셨어요. 복용법은 동일합니다. 취침 시간 전 고정 복용이고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제품마다 함량 표기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일정당 마그네슘 수납량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겉포장에 적힌 숫자가 복합체 전체 무게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30분 이상 걸리신다면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한 번 드실지 두 번으로 나눠 드실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야간 증상, 그러니까 새벽 쥐나 손발, 저림이 가장 두드러지신다면 저녁 한 번만 드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피로 관리나 혈압 안정까지 원하신다면 오전과 저녁으로 분할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어요. 한국영양권 고량을 보면 성인 기준 하루 약 300에서 400mg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69세 오혜진님은 아침 150mg, 저녁 150mg으로 나눠서 드신 후 하루 컨디션이 훨씬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나눠 드실 때는 카페인과 시간 간격을 두시고 저녁 분량은 역시 취침 이 시간 전에 고정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다른 미네랄과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칼슘이나 철분과는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본인에게 더 중요한 목표가 새벽쥐 완화인가요? 아니면 하루 종일 컨디션 유지인가요?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한 번 복용할지 두 번으로 나눌지 결정하시기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핵심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과 음식까지 확장해서 흡수를 높이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생활 속에서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루틴을 완성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습관,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카페인 관리입니다. 커피와 진한 차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소변으로 미네랄을 잃기 쉬워요. 특히 오후 늦게 마신 카페인은 수면의 질도 낮추기 때문에 이중으로 문제가 됩니다.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셔도 낮 동안 카페인을 과하게 드시면 체내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페인 섭취를 점심 이전으로 제한하고 마그네슘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후 몇 시 이후로 카페인을 끊을 수 있으신가요? 일단 목표 시간을 정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은 알코올과 탄산음료입니다. 알코올은 대사 과정에서 미네랄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도 비슷한 영향을 줍니다. 저녁 루틴 전후에 어떤 음료를 선택하시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주 5일은 무알코올로 지내시고 탄산음료는 식사와 분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드시는 시간대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 음료를 물이나 허브차로 바꿔볼 수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지만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트레스와 호흡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미네랄을 더 많이 소모하고 근육이 뭉치기 쉬워요. 특히 저녁 시간에도 어깨와 턱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잠들 때까지 이완이 어렵습니다. 누워서도 의식적으로 어깨와 턱의 힘을 빼는 연습이 필요해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호흡을 3분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신경이 진정되고 마그네슘의 이완 효과가 더 잘 느껴집니다. 잠들기 전 호흡. 시간을 정해 두시겠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혈당 관리와 이뇨제 상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소변으로 미네랄 손실이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이뇨 작용이 강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시간 간격과 수분 섭취를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저녁 식단에서 탄수화물 양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세요. 과도한 탄수화물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네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단에서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일 수 있으신가요? 밥 반 공기 정도만 줄여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그네슘은 영양제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 콩과 두유, 바나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식품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영양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마그네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소를 너무 오래 데치면 손실이 커진다는 겁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드시고 아몬드는 볶지 않은 생 아몬드가 좋아요. 점심에는 시금치나물과 콩밥을 드시고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과 다크 초콜릿 2조각을 기본으로 두시면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이 됩니다. 오늘 식단에 이 중 한 가지를 바로 넣어볼 수 있으신가요?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점심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영양제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저녁 루틴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계에 맞춰서 습관화하면 체감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취침 직전에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고 샤워를 하세요. 그 다음 조용한 환경에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9시 전후에 마그네슘을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취침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기억하게 돼요. 내일부터 적용할 순서를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시거나 벽에 붙여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먹으면 좋은 것과 피해야 할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B 복합체는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체감상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이완과 에너지 대사를 함께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칼슘이나 철분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 섭취하는 걸 피하셔야 합니다. 서로 흡수 경로가 겹쳐서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제품 라벨을 보실 때 함량과 부원료를 꼭 확인하세요. 복합 영양제에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으니 마그네슘과 칼슘이 함께 들어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마그네슘과 같은 시간대에 드시고 칼슘이나 철분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예를 들어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분리하는 식입니다. 지금 드시는 영양제와 시간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서로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을 줄이고 루틴을 완성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밤에만 증상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마그네슘이 힘을 제대로 느끼려면 시간과 루틴이 먼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은 마그네슘을 아무 때나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내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춘 저녁 고정 복용과 생활 습관 정비였습니다. 이 관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다리에 쥐가 계속 나고 손발 저림이 이어집니다. 수면이 얕아지면서 낮 동안의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되죠. 밤새 뒤척이다 보면 다음날 컨디션도 엉망이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근육의 뻣뻣함이 완화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낮 동안의 활력도 달라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니라 꾸준한 루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바로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 취침 2시간 전을 기준으로 마그네슘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알람에 시간을 저장해 두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지만 확인하세요. 이틀, 사흘, 일주일, 2주로 이어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맞춘 하루 400mg 범위 내에서 개인화 분할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식단 샘플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한 주치로 보여드릴게요. 끝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밤에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새벽에 다리 쥐가 나는 게 심한가요? 손발 저림이 더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뒤척이는 게 제일 문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구성에 적극 반영해서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력 있는 아침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